XX 또 손흥민이냐고. 모두가 포기한 1대1 역전패 위기 속 손흥민 멀티골 만들어버리는 미친 플레이 펼치자 상대팀 감독 손가락질하며 난리난 상황. 손흥민이 한 달 열흘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건재를 알렸다. 그러나 토트넘은 홈에서 막판 집중력 부족으로 다잡은 경기를 놓치고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에서 2경기 연속 승리 사냥에 실패했다. 상대팀이 이번 대회 우승 라이벌로 꼽히는 이탈리아 명문 AS 로마여서 더욱 아쉬웠다. 토트넘은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팀이지만 최근 2경기 1무 1패를 통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손흥민은 2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끝난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5차전 AS 로마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5분 페널티킥을 차 넣어 이번 시즌 4호 골을 달성했다. 손흥민이 골을 터뜨리기는 지난 10월 19일 에스턴 빌라와의 프리미어리그 홈경기 이후 한 달 열흘 만이다. 손흥민은 지난 8월 24일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 2라운드 에버턴과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뽑아내며 득점포 행진에 청신호를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엔 4라운드 벌리와의 원정 경기에서 해트트릭으로 마수거리포를 비롯해 2에서 3호 골을 동시에 넣었다. 이번 시즌엔 첫 골이 2경기 빨랐다. 그러나 허벅지 뒤 근육, 햄스트링, 부상을 2차례 당하면서 장기간 쉬었고 득점 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첫 부상 뒤 복귀전이었던 10월 19일 에스턴 빌라전에서 시즌 3호 골을 넣었다. 이후 부상이 재발하면서 3경기를 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다만 두 번째 부상 이후 복귀 무대에서 도움을 2개 올리는 등 공격 포인트는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결국 유로파리그 홈경기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다시 정립했다. 손흥민이 우에파 클럽 대항전에서 득점하기는 2022년 10월 12일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크와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어 3에서 2 승리를 이끌 때 이후 2년 1개월 17일 만이다. 유로파리그 득점은 2021년 2월 18일 오스트리아 구단인 볼프스베르거와의 2라운드 1차전 원정 경기에서 전반 13분 득점한 이후 처음이다. 3년 9개월 만에 유로파리그 골을 넣을 셈이 됐다. 손흥민은 앞서 지난 9월 27일 가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과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1차전 홈경기에서 도미니크 솔랑케의 골을 도와 어시스트를 기록한 적은 있다. AS 로마전 앞두고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손흥민이 선발에서 제외될 거란 전망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달랐다. 손흥민은 솔랑케, 브레넌 존슨과 함께 3톱을 꾸렸다. 이날 토트넘은 발목 골절 부상을 당한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를 대신해 프레이저 포스터가 문지기로 나섰다. 104엔 페드로 포로, 라두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아치 그레이가 포진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 마타르사르, 쿨루세브스키가 중원에 자리잡았다. 손흥민과 솔랑케, 존슨이 전방 3톱에 섰다. 이번 시즌 감독을 2번이나 경질한 끝에 은퇴한 70대 베테랑 감독 클라우디오 라니에리를 최근 사령탑으로 세운 AS 로마는 밀레스 빌라르 골키퍼를 비롯해 에반 은디카, 마츠 후멜스, 잘루카 만치니, 앙헤리뇨, 레안드로 파레데스, 마누 코네, 제키 첼리크, 스테판 엘 샤라위, 아르템 도우비크, 파올로 디발라가 선발로 나섰다. 토트넘은 전반 초반 페널티킥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5분 토트넘의 공격 때 독일 축구가 자랑하는 수비수로 지난 여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떠나 로마 유니폼을 입은 마츠 훈멜스가 사르에게 반칙을 범한 것이다. 주심이 경기장 내 모니터를 통한 온필드 리뷰 끝에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손흥민은 오른발로 상대 골문 오른쪽 낮은 곳을 향해 득점에 성공했다. 모처럼 골맛을 본 손흥민은 특유의 찰칵 세리머니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다. 이후 토트넘은 로마의 동점포를 2차례나 험납하며 90분 격전을 2에서 2로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선제골 15분 뒤 첫 동점골을 내줬다. 로마는 디발라의 프리킥을 은디카가 헤더로 마무리해 홈팀 관중의 응원을 잠재웠다.
토트넘은 전반 32분 이번 시즌 유럽 최고의 플레이메이커로 거듭난 쿨루세브스키의 크로스를 오른쪽 윙어 존슨이 왼발 다이렉트 슈팅으로 마무리하면서 한 골 차로 앞선 채 전반전을 마쳤다. 후반전엔 오프사이드와 골대가 두 팀의 득점을 가로막았다. 로마는 후반 중반 두 번이나 홈팀 골망을 흔들었으나 그때마다 오프사이드 선언이 되면서 땅을 쳤다. 이후엔 골대가 두 팀의 추가 득점을 가로막았다. 리르호마에선 앙헤리뇨의 슛이 골대를 맞았다. 토트넘에선 솔랑케가 어려운 동작에서 헤더슛한 것이 크로스바를 맞아 홈팀이 3에서 1로 달아나는 것을 저지했다. 이후 토트넘의 한 골차 승리로 끝날 것 같은 전세는 후반 정규 시간 45분이 끝나고 나서야 다시 한번 반전을 이뤘다. 로마의 코너킥 찬스에 이은 공격 때 앙헤리뇨의 페널티 지역 왼쪽 낮은 크로스를 문전에 있던 훈멜스가 방향 바꾸는 오른발 슛으로 차 넣었다. 훈멜스는 전반에 내준 페널티킥을 값진 동점포로 갚았다. 이날 무승부로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3승 1무 1패, 승점 10를 기록. 9위에 머무르게 됐다. 우에파는 이번 시즌부터 주관하는 클럽 대항전 방식을 변경했다. 이전처럼 그룹을 나눠 조별리그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 본선 진출 36개 팀을 포트로 분류한 뒤 무작위로 추첨해 8개 팀과 홈앤드어웨이 승부를 통해 토너먼트에 직행하는 팀들을 나눈다. 36개 팀들 중 1위부터 8위까지만 토너먼트로 직행한다. 9위부터 24위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하고 그 아래 12팀은 탈락한다. 토트넘은 8위 안에 들어 16강 직행을 노릴 수 있지만 당장은 9위에 그쳐 승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 로마는 1승 3무 1패, 승점 6를 기록하면서 21위까지 순위가 밀렸다. 토트넘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다. 또 베팅 업체가 축구 통계 매체에서도 우승 1순위로 꼽히는 중이다. 우에파는 지난 시즌까지 상위 리그였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각 조 3위 차지한 팀이 유로파 리그로 내려와서 막판 우승 경쟁에 합류하도록 했으나 이번 시즌부터는 이를 없앴다. 이에 따라 프리미어리그 상위권 팀인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강력한 2대회 우승 후보로 지목받고 있다. 이날 토트넘과 결혼 로마를 비롯해 라치오, 이탈리아, 아틀레틱 빌바오, 스페인, 아약스, 네덜란드, 갈라타사라이, 티르키예, FC 포르투, 포르투갈 등도 토트넘과 경쟁할 팀으로 지목받는다. 하지만 직전 라운드 갈라타사라이 원정에서 2에서 3으로 패하더니 이번엔 로마와의 홈경기에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치는 등 전력이 불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토트넘은 일단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에선 1.5군을 투입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 주전이 총동원되고 비카리오나 미키판 더 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등 부상 선수들이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이때 승부를 걸어야 우승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리그 페이지에서 보여준 전력은 우승 후보 1순위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광대내, 벨링엄. 리버풀전 완패 후 유니폼 교환 오른쪽 화살표 팬들은 조롱 플러스 분노. 레알 마드리드 주드 벨링엄이 리버풀전 패배 이후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와 유니폼을 교환했다. 이를 접한 팬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영국 골닷컴은 29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 스타 벨링엄은 안필드에서 리버풀에 0에서 2로 패한 뒤 행동으로 인해 팬들로부터 조롱받았다 라고 보도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28일 오전 5시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리버풀에 0에서 2로 패배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주고받았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전반 14분 벨링엄이 길러의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지만 무산됐다. 전반 33분 디아스가 슈팅을 날렸지만 쿠르투아에게 막혔다. 0에서 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전 들어 앞서간 팀은 리버풀이었다. 후반 7분 맥앨리스터가 브래들리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으로 선제골을 기록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땅을 쳤다. 후반 13분 로버트슨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키커로 음바페가 나섰지만 켈러어가 방향을 완전히 잃고 막았다. 리버풀이 승부의 쐐기를 박았다.
후반 31분 코너킥 상황에서 각포가 헤더로 득점을 터뜨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교체 카드를 통해 공격 숫자를 늘리는 등 반전을 노렸지만 크게 효과가 없었다.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경기 후 SNS에 한 영상이 공개됐다. 벨링엄이 리버풀의 라커룸 앞에서 유니폼을 들고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그는 흐라번베르흐가 지나가자 무언가를 이야기한 뒤 자신의 유니폼을 건넸다. 이후 흐라번베르흐가 벨링엄에게 아놀드의 것으로 보이는 유니폼을 내밀었다. 이를 접한 팬들이 벨링엄을 조롱했다. 골닷컴에 따르면 팬들은 벨링엄은 오글거린다. 벨링엄이 아놀드의 유니폼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떠나지 않았다고? 광대인 게 분명하다. 한심한 행동 등의 반응을 남겼다. 벨링엄과 아놀드는 절친한 사이로 유명하다. 지난 유로 2024에선 세르비아를 상대로 벨링엄이 득점한 뒤 아놀드와 함께 세리머니를 즐기기도 했다. 최근 아놀드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자 과거 리버풀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존스는 아놀드가 벨링엄에게 이야기하고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이야기한다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벨링엄은 아놀드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마지막 조각이 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다.